새벽 5시였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그 문장 하나에 잠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고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무인 기기 앞에서 처음 보낸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5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1억 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사라진 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을 때 그제야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딸의 다급한 문자 한 통에 퇴직금과 전 재산 10억 원을 잃은 68세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니어 노후자금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동네 사연방 채널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 돈을 지켜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비슷한 피해를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선미는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휴대전화 진동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고 짧은 문자 한 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길지 않았고 다급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문자를 읽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선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딸의 전화는 그 자체로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급박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선미는 딸이 평소와 다른 상태라는 점만으로도 판단을 미룰 여유를 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급했고 상황 설명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질문을 하려다가도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선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미는 침대 옆에 놓인 안경을 급히 쓰고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커질까봐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통장과 각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전화를 귀에 댄 채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가 한 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통장 여러 권과 보안카드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통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미는 시계를 한번 힐끗 보았습니다. 아직 은행 문도 열리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 최덕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미는 남편을 깨울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선미는 혼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통화 상대는 선미에게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괜히 소문이 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족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미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빨리 손에 잡히는 외투를 꺼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을 챙기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급하게 이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선미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선미는 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경비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오철민이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인사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 통화가 끊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미는 휴대전화를 더 꼭 쥐었습니다. 상대는 선미의 이동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선미는 안내에 따라 아파트 앞 도로로 걸어갔습니다. 곧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선미는 뒷좌석에 타자마자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택시 기사 김상고는 선미의 표정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선미는 통화 중이라 짧게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선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고민할 틈은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는 새벽 도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안내받은 절차를 머릿속으로 반복하며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선미의 긴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도로를 따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 대신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만 이어졌습니다. 한선미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창밖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통화가 끊기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통화 상대는 선미의 이동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는지, 몇 분 정도 더 걸리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택시기사 김상곤에게 도착 시간을 물어보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김상곤은 선미의 급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는 새로운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이미지와 안내 문구가 함께 전송됐습니다. 선미는 화면을 확대해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낯선 용어가 많았지만 긴급하다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문자에 적힌 내용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택시는 큰 도로를 벗어나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선미는 그제야 목적지가 왜 이쪽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통화 상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은행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차가 멈추기 직전 통화 상대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지 말 것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미는 그 말에 더 긴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선미는 요금을 결제하면서도 통화를 유지했습니다. 김상곤은 선미가 전화를 끊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일 것이라 판단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빠른 걸음으로 건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무인 현금기기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주변은 조용했고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선미는 그 적막함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통화 상대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미는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설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를 열어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도움을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 표시됐습니다. 선미는 의심보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통화 상대는 선미가 화면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선미는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하며 조작을 이어갔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하나둘 사라졌지만 선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알림을 볼 여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무인 기기 앞에 선 선미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상대는 바로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선미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기 화면에는 계좌 선택과 이체 메뉴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선미는 화면을 보며 통화 상대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을 크게 뜨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선미는 입력을 마치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라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통화 상대는 망설임 없이 진행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선미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딸을 돕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한선미는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체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처음에는 소액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이 절차처럼 느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자 기기에서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미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첫 단계가 끝났다는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통화 상대는 곧바로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이미 한 번 눌렀다는 이유로 망설임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기기 조작도 조금은 익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입력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숫자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통화 상대는 숫자를 천천히 읽어주며 실수를 막아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선미는 그 목소리에 의지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이체 역시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선미는 화면에 표시된 이체 내역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졌다는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선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안에는 당직 직원과 경비가 보였습니다. 선미는 괜히 시선이 마주칠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화 상대는 장소를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기기를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미는 그 말에 불안해졌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미는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야간 아르바이트생 윤지호가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윤지호는 선미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잠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통화에 집중한 채 기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무인 기기 앞에 선미는 다시 섰습니다. 통화 상대는 이번에는 금액을 나눠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보내면 확인 절차가 길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미는 설명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이체 금액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입력 과정에서 숫자를 한 자리씩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숫자를 다시 지우고 입력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재촉하지 않고 차분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통화 상대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선미는 기기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냉장고 소리와 계산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미는 그 소리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통화 상대는 추가 이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질문을 삼켰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돈과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퇴직금과 적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이 돈이 전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통화 상대는 2단계만 지나면 상황이 정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붙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문구가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선미는 기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실감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새벽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 목소리에 의지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통화 상대는 다음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조금 더 큰 금액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선미는 가방 속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한선미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통화 상대는 아침이 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지만 피곤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안내받은 절차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시는 은행 지점이 밀집된 거리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도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문이 곧 열릴 시각이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인 기기로는 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미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의심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 선미는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몇 명의 고객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창구 번호가 불렸습니다. 선미는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들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 박민재는 선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선미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숨겼습니다. 박민재는 고액 거래라며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선미는 통화 상대의 지시에 따라 모호한 설명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선미는 질문이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던 계좌 해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해지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화 상대는 다음 단계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해지된 금액은 임시 계좌로 이동됐습니다. 곧바로 이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입력된 이체 금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 자리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통화 상대는 남은 금액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미의 계좌에는 적금과 예금이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선미는 이 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금 해지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박민재는 선미의 상태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지된 적금 금액도 즉시 이체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단계만 지나면 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이체 화면이 떴습니다. 선미는 잔액과 금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버튼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상대는 조용히 진행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선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기에서 거래 완료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 화면이 표시됐습니다. 선미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체가 끝나자 통화 상대는 잠시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창구 앞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은행 안의 소음이 그제야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통화 상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통화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문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던 안내 메시지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선미는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거의 0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체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10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한선미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행 로비의 소음이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창구에서 울리는 호출음이 뒤섞여 귀에 들어왔습니다. 선미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미는 가장 먼저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딸의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곧바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다급한 숨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미는 화면을 보며 휴대전화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평범한 출근 준비 중이었고 어떤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미는 짧은 시간 안에 밤새 있었던 일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딸은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가 잠시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하며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선미는 은행 앱 화면을 딸에게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새벽부터 이어진 여러 건의 송금 기록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합산된 금액은 정확히 10억 원이었습니다. 딸은 그 숫자를 확인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선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남편 최덕수가 은행으로 도착했습니다. 선미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선미는 밤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점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먼저 창구로 향했습니다. 선미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창구 직원 박민재는 다시 선미를 알아보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선미는 사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박민재는 즉시 사고 접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선미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미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행 보안 담당자 이현우가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현우는 선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설치된 앱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선미의 휴대전화에는 원격 제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즉시 해당 앱 삭제와 보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통화를 끊지 않았는지, 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선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챙긴 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를 바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경찰서 접수 창구 앞에 도착했을 때 선미는 다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접수대 너머에는 이미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제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미는 준비해온 통장 사본과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 강태호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선미는 질문에 따라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목이 메어왔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났을 때 선미는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가 모든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선미는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일들이 시간표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 강태호는 선미가 제출한 자료를 차분히 분류했습니다. 각 자료에는 시각과 금액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선미는 문자 수신 시각부터 마지막 이체 시각까지를 분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이체된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이어진 1억 원의 흐름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후 은행 창구에서 해지된 6억 5천만 원과 추가 이체된 4억 원의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금 해지 후 이체된 3억 7천만 원까지 합산된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강태우는 계좌별로 흩어진 송금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선미의 돈은 여러 중간 계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일부 계좌에서는 현금 인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강태우는 회수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우는 신고 접수 번호와 향후 절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선미는 그 번호를 종이에 적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대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수사관은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선미의 휴대전화는 임시 보관 처리됐습니다. 디지털 분석을 위해 통화 기록과 앱 설치 내역이 확인될 예정이었습니다. 선미는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은행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접수와 별도로 보안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은행 보안 담당자 이현우는 계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과 추가 인증 설정이 진행됐습니다. 선미는 남은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에는 생활비와 공과금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당장 필요한 지출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현실적인 숫자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는 피해자 지원 기관 연락처를 안내했습니다.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연계해 준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명함을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락할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거리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집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급히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선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경찰 접수증과 은행 확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선미는 메모지를 꺼내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시각, 첫 이체 시각, 마지막 송금 시각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덕수는 옆에서 말없이 선미를 도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고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선미는 경찰 제출용, 은행 제출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서류가 정리될수록 상황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선미는 마지막으로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를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일의 끝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선미는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이 침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거실로 나와 자동이체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보험료가 줄줄이 표시됐습니다. 계좌 잔액으로는 다음 달을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선미는 메모지에 지출 항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최덕수는 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정기 결제와 구독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산기를 번갈아 눌렀습니다. 숫자 소리만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자녀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이미 딸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선미는 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선미는 짧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돈의 액수와 사기였다는 점만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선미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책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선미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 문정아는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정아는 선미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선미는 처음으로 사건 전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문정아는 긴급 복지 지원과 상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조건과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있다는 점은 위로가 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선미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눴던 장희숙이었습니다. 희숙은 선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희숙은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수법은 거의 같았습니다. 선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미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희숙은 대응 과정에서 겪었던 절차를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미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리뿐 아니라 생활 계획도 함께 적었습니다. 남은 자산과 고정 지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휴대전화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차단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가족 연락처에는 별도의 표시를 달았습니다. 확인 절차를 정해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 일을 숨기고만 있으려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큰 문제는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멈출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미는 그 결심을 노트 첫 줄에 적었습니다. 한선미는 이른 아침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서류를 한쪽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제 적어둔 메모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시간과 금액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사건을 날짜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시각과 통화가 시작된 시각을 분리해 적었습니다. 첫 이체 3천만 원이 이루어진 시각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이 이어진 순서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처리된 금액도 다시 적었습니다. 퇴직금 계좌 해지로 나온 6억 5천만 원을 표시했습니다. 그중 4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구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금 해지 후 이체된 3억 7천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합산하자 다시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숫자를 다시 세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미는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사고 접수 확인서도 함께 놓았습니다. 서류는 한 묶음으로 정리됐습니다. 남편 최덕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선미의 정리를 지켜봤습니다. 서류가 정돈될수록 표정이 차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남은 자산과 월별 지출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최소한의 생활비를 먼저 적었습니다. 보험료와 병원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작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딸 최지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통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미는 짧게 괜찮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기록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선미는 노트를 한 장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리가 아닌 이유를 적었습니다. 왜 이 일을 남기려고 하는지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미는 주민센터에서 만난 장희숙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해 주었다면 멈췄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미는 복지사 문정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례를 정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문정아는 절차와 동의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내용을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선미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선미는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미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지 않았지만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선미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확인 전화 한 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굵게 표시됐습니다. 선미는 서류와 노트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와 사건 제목을 적었습니다. 보관함 가장 앞자리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일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겼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멈출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선미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던 한 어머니의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온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확인 전화 한 번이면 멈출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함과 두려움은 판단을 늦춥니다. 사기범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것은 남겨진 상처입니다. 자책과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멈추시라는 뜻입니다.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노후 자금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